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러왕야를 자 이제 2023년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리 토크쇼. 오늘은 안면도에 화산이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이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대천여자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지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화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사실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이혜원 선생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근 50년 주기가 된 임명조 지리박사님 옆에서 제가 담당 어머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천여고에서 아이들하고 지리놀이를 하는 교사 이혜원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면도에 화산이 있다. 좀 놀라우시죠? 네. 이혜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해서 이거하고 유사한 군산 선유도 최근에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선유도는 어떠셨나요? 정말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화산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화산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주나 울릉도 백두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철원의 용암대지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임명조 박사가 이제 연구하는 이 지역을 보면서 서해안에도 화산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천수만 지역을 이렇게 이제 지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진한 데 이제 아이들하고 지리 동아리 아이들을 꾸려서 선유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의외로 그 선유도의 화산 암상이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서해안 라인에 정말 북에서 남쪽으로 이게 어떤 규칙적인 화산체가 이렇게 발달한 게 정말로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실제 보고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놀라움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울릉도, 제주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백두산 이런 데. 네, 그런데 이외에도 화산이 이제 꽤 많고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화산들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뭐 신생대에 만들어진 젊은 화산이라 그러면 이 안면도를 비롯한 이현세 말씀하신 이런 화산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화산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화산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기 어려운 그런 화산인데 주제는 안면도에 화산이 있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면도의 전체적인 어떤 형성 과정, 지질 구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암석들,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고 현재 안면도의 거의 마지막 단계 이때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아주 널리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있어서 제목은 이렇지만 다른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지질사 그런 얘기들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지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천수마일 때 이렇게 화산들의 분포를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도상에 보면 이쪽은 여기 서산이죠. 서산 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면도고요. 요 밑에 여기는 보령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있는 여러 이제 작은 섬들의 집합체인데 이 일대가 전부 이제 화산암들이 발견되는 곳이거든요. 분포상에 보면 뭔가 좀 규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렇죠. 먼 옛날에는 뭐 얘들이 전부 붙어 있었느냐 하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떤 연속성, 연관성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현 선생님도 이제 여기 답사를 하셨는데 이 여러 곳 돌아다녀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곳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북쪽에 네. 중간쯤에 있는 황도? 황도. 네. 예, 황도하고 또 하나 특이한 암상을 봤던 것이 조분월이라는 예, 두 지역이 정말 화산체로서는 정말 대표적인 응암, 유관 위주로 볼 수 있어서 네. 좀 굉장히 경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현 선생님께서 기대 충족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도는 잘 아시죠? 그 분기 풍어제 하는 그 민속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실제로 황도 전체가 전부 응유암으로 되어 있는 화산이거든요. 예, 그런 모양이에요. 당연한 사실. 그 다음에 조군월은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조군월. 네. 조군월이 거기 안면암. 그렇죠. 안면암 때 정면에 있는 네, 안면암 앞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역시 모두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화산섬입니다. 저도 역시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천수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천수만의 오늘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질을 얘기할 때 옛날이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탄생한 이후의 그 역사인데 우리 태양 지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산, 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산, 비야라고 하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이런 지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땅이 오래됐기 때문이거든요. 대략 이제 연대가 확인된 암석, 암석은 한 23억 년 정도 됐습니다. 확인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암석이 만들어졌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오래된 땅들이 뭐 태안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일대는 그런 오래된 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산비야의 지역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우리 태안 그다음에 안면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천수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이제 이 부분이죠, 천수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만으로 보면 만이 이제 되게 강 끝 이런 데가 육지 쪽으로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요, 여기가 오천인데요, 오천, 광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천이죠. 얘도 이제 깊은 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나오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강들은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도 이제 이런 게 평균적으로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방향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만들하고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남북이 되다가도 못해서 오히려 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형태의 이제 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만이 이렇게 선생님 위치가 어딘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색깔이 잘 색깔. 안 보여요. 예. 그래야지 이 소리가 빨간색이면 좀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지적이시죠. 꼭 말씀해 주세요.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오천이에요. 그럼 이제 만의 모양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북동에서 남서. 지도 위쪽이 북쪽이니까. 그런데 이 천수만은 이 방향으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북 방향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면도하고 방향이 같죠? 이런 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고 지질구조적인 필연적인 원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천수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남북 방향의 만, 왜 이게 생긴 겁니까? 보통 우리나라 한반도 지질구조는 북동 남서 방향이 사실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안면우나 저 북쪽에 있는 거기를 그렇게 뚫은 방향도 보면 결국은 북동 남서방을 이렇게 타고서 방향하고 이 방향이 위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네, 그게 보통인데, 네. 지금 천수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질 구조선하고 전혀 다른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이 모양을 보면은 뭔가 이게 지각이 분리됐거나 네. 아니면은 충돌해서 뭔가 이제 틈이 벌어진 그런 어떤 원리로 여기만 따르게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지각이 발달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단층. 그렇죠. 단층선이 분명히 아마 존재할 것 같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층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내려앉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큰 단층이 옛날에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요. 추정이 이제 소설이 아니고 사실적에 가까운 이유는 바로 화산이 그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화산은 아무데로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약해진 틈을 타고 나오니까요. 이제 층이 끊어져갖고 지각이 어떤 틈이 생기니까 거기를 비집고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단층 작용이 현재 천수만 방향으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3억 년 그때 이전부터 이제 여기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태안뿐이 아니고 안면도 일대도 전부 이때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너무 이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질 시대를 세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선 캄브리아기라고 부릅니다.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때는 잘 아시는 거지만 이런 다큐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구상에 이제 이런 생명체 흔적 이게 명확하게 발견되기 시작한 때가 캄브리아기입니다. 고생대 대략 한 5억 7천만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구는 지질시대를 구분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통칭해서 선 캄브리아기, 캄브리아 이전이라 그런 뜻이죠. 선 캄브리아기 이런 용어로 통칭을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 태안, 서산 일대 많은 땅들이 이 선 캄브리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사진은 만대항
만대항 끝에 만대 거기에 이제 백사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찍은 건데 김치경 선생님하고 자주 가시는. 혹시 이 바위 보셨나요?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보셨죠? 네. 네. 이 바위들은 이제 변성암이라고 하는데요. 변성암. 우선 변성암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 이제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이제 성질이 변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암석이 성질이 변할 정도면 이게 단기간은 네.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 캄브리아기 변성암이라 하면 아까 고생대가 보통 뭐 몇억 년 전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 수십억 년? 네. 그쯤에서부터 이렇게 암석이 이제 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변성암이 암석이 이제 성질이 변하는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래요. 하나는 고열을 받았을 때, 열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큰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태안층이나 서산층 이 군을 보면 보통 이제 캄브리아기나 선캄브리아기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데 이 암석들을 보면 대부분 2암이나 4암에서 그냥 성질이 많이 변한 건 아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굳었다. 어떤 뭐 모래나 진흙 이런 걸 보는데 마그마 가까이 있는 그 암석들은요. 마그마 가까이 있는 이런 암석들은 고열로 인해서 성질이 굉장히 네.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암석이 이제 대리암 이런 걸 드는데 우리나라 고생대 대표적인 그 변성암으로서는 흔히 이제 편마암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을 보면 아마 이제 편마암이라는 암석군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데 그걸로 한반도의 어떤 연대를 이렇게 측정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열과 압력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뭐 수십억 년 세월을 겪다 보면 지각 변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겠죠. 실제 태안반도 일대 암석들을 분석을 해보면 바닷속에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해수면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지구 역사를 보면 이제 대기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비가 내렸을 때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 대부분 이 지역이 모두 바닷물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서 호수 상태였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으로 화산이 터지진 않았지만 지하에 마그마가 이제 올라와서 지표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걸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열도 발생하고 압력도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암석의 성질이 이제 변한 이런 암석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말씀하신 대로 변하기 전에 암석의 성분은 그게 호수였거나 바다였을 때는 이제 거기에 뭐 자갈도 있을 테고 모래도 있을 테고 이런 성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타고 올라왔을 때는 우리 백화산 같은 화강암질 성분들도 밀려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성분들이 적어도 5억 7천만 년 이상의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성질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재배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암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백화산 같은 화강암질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퇴적암들은 잘 아시죠? 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 형태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미세한 퇴적암처럼 이게 꽉 눌렀기 때문에 얇은 층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성암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는데 깻묵 있잖아요. 깻묵을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한데 깻묵을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잖아요. 깨를.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기름 나온 다음에 깻묵을 보면 미세한 층들이 있죠. 이런 형태로 암석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하실려나 싶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캄브리아기가 지나고 이제 선 캄브리아기가 지나고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로 들어옵니다. 고생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 태안 일대 특히 안면도는 이런 암석이 생겼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하고는 이제 모양이 확 다른 게 얘는 층이 있네요. 그죠? 변성을 받은 게 아니고 만들어진 당시의 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바위들이 안면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바위들 어디 갔냐? 얘가 다 덮어버린 겁니다. 얘가 이제 5억 7천만 이후부터 고생대 한 중반까지 한 4억 년 전까지 계속해서 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두께가 뭐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아니고 몇 킬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엄청난 무게가 작용하니까 그 위에 있던 애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안면도는 특이하게 여기 태안하고는 또 다릅니다. 태안일 때는 그 오래된 바위들이 그냥 겉으로 나와 있는데 안면도는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위에 퇴적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독특한 모양의 퇴적층 이런 것들을 형성했는데 얘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질 연구 쪽의 중론입니다.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즉 안면도 일대가 어떤 이유로 선캄브리아의 땅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았든 아니면 바닷물이 떠올랐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퇴적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게 바닷속에 만들어진 땅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바위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의 석회질이 생명체, 예를 들면 뭐 조개라든지 산호류라든지 이런 이제 탄산칼슘을 많이 함유한 생명체에서 기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닷물의 화학 반응 이런 거에 기원하는데 안면도에 석회암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쵸. 들어보셨죠? 특이한 구조죠 이게. 네. 근데 이제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석회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가로린만 박사 때 최경희 선생님 그 동창분께서 운영하시던 석회암 광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석회암이 이제 있고 변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건데 안면도는 그거보다 훨씬 어린 땅인데도 불구하고 석회암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지질 조사 결과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좋았습니까? 저도 이 서해안의 석회암은 이제 지질도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안면도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경기도 해안가 거기에 일부 어떤 섬에 이제 석회암이 하나 있는 곳을 이제 우연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면도 지역은 보다시피 이렇게 석회암이 해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원래 칼슘은 고온 상태에서 이 습한 이게 굉장히 습하고 열이 많이 나는 이런 고온 상태에서 이제 칼슘이 녹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석회암이 없다는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닌 곳에서 이 태안층이 해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석회암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어떤 상암층이나 이하층이 이렇게 형성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가지네요. 그런 조개라든지 산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없다. 그렇죠. 그런 환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적당히 온도가 높아져야 말하자면 이제 사이다에 탄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압력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열을 가하면 나오는데 바닷속에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석회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즉 탄산가스가 나와야 가스가 나오다가 이온 상태로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걔가 쌓인 게 석회암인데 적어도 얘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나 아니면 탄산을 배출하는 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그런 유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런 환경은 뭐였을까? 이건 깊은 바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석회암은 강원도에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서 많이 떨어진 강원도 영월, 정선, 삼척 이런 데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시기에 여기가 훨씬 깊은 바다였다. 그쪽은 얕은 바다였다. 이런 추정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이 바다였거든요. 저쪽 동쪽 부분까지도 대부분 바다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동네가 깊었던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는데 이제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막 이렇게 쏠려 들어가가지고 쌓였을까?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큽니다. 말하자면 이제 육지하고 연결되는 얕은 바다 그것들이 아마 이 근처 어디에 있었을 거고요. 여긴 아니었지만 거기에 이제 육지에서 떠밀려왔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이유로 바닷속에 급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렸을 거다. 막 흘러내려가지고 걔들이 이제 거기에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층이 막 서 있잖아요. 그런 지층이 암면도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고 나오서 있거나 또는 뭐 위로 가면서 폭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지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은 해안에 있던 퇴적층들이 마구마구 쓸려 내려갔다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건데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얕은 바다죠. 얕은 바다에 쌓여 있던 퇴적층,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의 퇴적층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뭐 큰 파도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아래 그림은 이건 활동형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이제 활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라고 표현하는데 활동형은 뭐냐면 이 연안에서 지진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훨씬 많은 게 쏟아져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안정된 상태이지만 퇴적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어느 상태에서는 이제 중력을 못 견디고 흘러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니까 굉장히 얌전하게 내려갔잖아요. 얘는 막 흩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안면도가 어떤 쪽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이후에 단층이 일어나고 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거일 수도 아래와 같은 형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로 본다면 비교적 좀 수동형 지하운동 같은 게 덜 활발했던 상태에서 굴러 떨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이 퇴적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쏟아져 내려가고 변형이 일어나는 유형을 이렇게 4개 유형으로 흔히 구분을 합니다. 뒤에서 어떤 다른 층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밀려 내려가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멀쩡한 내부의 층들 중 일부가 이탈하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밑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니까 얘가 막 벗겨져 나가겠죠, 표층이.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산 시설물 같은 게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층을 뚫고 이렇게 용승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지층을 뒤집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떤 쪽이었을까요? 이 4개 유형 중에 안면도 매우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인데 그 모양을 보면은 네. 사실 여기 이제 화산층이 있다고 보면 사실 4번째 쇠설물에 의해서 아하. 이게 이제 어떤 용승 작용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가까울 것 같다는. 4번째 것이 미연 선생님 생각. 그게 좀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보통 이제 해안가는 육지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이제 경사가 이제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심해로 내려가면 이제 평탄한 이런 곳이 있을 텐데 어떤 육상에서 일어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진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이런 것도 있다고 보면 또 1번도 추측이 되는 것 같고 1번도 아무튼 정말 이거 지극히 주관적인 그렇죠. 생각이라 주관적인 생각. 뭐라고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주관을 물어보시죠.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 수동형 쪽에 가깝다. 수동형 쪽에 가깝다면 저는 이제 1번 쪽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층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형태가 아닌 뒤집어지거나 왜곡된 그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을 거라 추정을 했는데요. 지난번 답사 때 우리 이혜원 선생님 여기 내려갔다 오시대요. 우리 아무도 안 갔는데 혼자 내려갔다 이렇게. 밖에 거기인가요? 밖에서 있잖아요. 거기인데 정말 지층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밖에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제일 서해안에서 네. 제가 제일 추천하는 역시.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네.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그럼요. 물결 모양 네. 생겼습니다. 혹시 못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고 밖에 제일 북쪽에 있는 건데 그때 이렇게 본 소감. 저도 이제 이 밖에 해수욕장, 이제 안면도가 이제 곳곳에 해수욕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걔들 이제 밖에라는 곳을 이제 가보면 느낀 건 뭐냐면 특이한 구조가 해안가에 있는 거를 여러 개 봤거든요. 하나는 그 몽돌 같은 자갈, 그또 입자가 좀 큰 것이 오히려 육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육지 쪽으로 올수록 얇아져야 정상인데 이게 높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떤 그 커다란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내려가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걸 본 거는 그 현재도 이제 침식 중에 있는 그런 밖에 해수욕장 쪽 그 전력, 해식의 전력인데 거기 표면을 이렇게 만져봤더니요, 이게 굉장히 그 꺼끌꺼끌하더라고요. 날카롭고. 그렇죠, 날카롭고 또 사포를 만지는 느낌? 보면이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계속 이제 침식을 통해서 이게 깎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 층을 보면 전리가 수직으로도 있는 반면에 또 수평으로도 있고, 수직 수평. 네, 이게 이제 엇갈려서 계속 분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특이한 구조다. 그런 이제 의문만 갖고 왔지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이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4, 5년 전 얘기니까 뭐 누구도 모르지만 근데 박사님은 조금 네? 예견을 하시겠죠? 뭐 저도 뭐 지질 전문가이니까 추정을 해보건데 또 지질학계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층이 이게 수평으로 쌓였어야 되는데 넘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시루떡처럼 쌓여있던 층이 넘어진 상태로 침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원인으로 이제 얕은 바닷속에서 깊은 바다로 떠밀려온 그 애들이 암석화를 이제 받는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지면서 이 윗부분이 깎여나가면서 이런 모양이 노출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밖에뿐이 아니고 이제 아래쪽 해수욕장들을 보면 샛별도 그렇더라고요. 샛별 해수욕장도 그렇고 붉은 자갈들이 해안으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저 안쪽에 이제 얇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큰 이 서해안 지역, 특히 이제 안면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하긴 안면도만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네. 지난번에 같이 갔던 백령도 보면 거기가 아마 그 파랑 에너지는 더 세겠죠. 그 튀김이. 그래도 거기는 콩돌 같은 이런 돌자갈이 이거보다 더 원마도가 훨씬 더 높은데 그게 이제 육지 쪽에 붙어 있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때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얘기 좀 해보자면 말하자면 이제 큰 물질일수록 큰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파도 에너지가 강하다는 말은 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져야만 되는데 이건 파도의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도는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바다가 얕으면 원이 안 그려지겠죠. 원이 깨지면서 이제 그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은 대개는 원이 깨지는 부분이 해안에서 멀어요. 동해안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근데 이제 에너지가 바닷가까지 잘 안 미치는데 그 애들이 밀려나갔다는 말은 깊은 상태에서 밀려나온 거거든요. 그럼 걔가 밀려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사리 때 가장 밀물의 높이가 컸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그런 게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 때 수위가 높았을 때 강한 에너지가 강한 붉은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붙였는데 얘가 돌아갈 때는 에너지가 약해지겠죠. 파도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붉은 애를 못 끌고 갑니다. 밀어붙여 놓기만 하고 걔는 두고 자잘한 애들만 끌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한 달에 잘해봐야 이틀, 뭐 이 정도밖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오랜 세월 반복하다 보니까 얇은 것들이, 굵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못 돌아가고 쌓여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독특한 형태의 이제 해안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밖에 그 소나무숲 이런 데로 보면 다 자갈로 돼 있어요. 모래 속을 파보면. 근데 그 모래들을, 자갈들을 보면 아주 딱 봐도 연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조약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조약돌, 그런 것들이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생대 태안층이 우리 안면도의 아주 특징적인 바위다. 그래서 태안의 다른 지역에는 없는 태안에 있는 바위 중에 아주 젊은 축에 드는 거죠. 잘해봐야 3억 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 가로림만 생기던 거에 비하면 이빨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들이 이제 안면도 전체를 대부분 덮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 실루리학이 여기가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육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석회암 만들어진 데도 육지로 떠오르고 여기도 이제 육지가 되고 이런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육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천수만 안면도 이제 포함한 천수만 일대 이제 큰 변화들 이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제 중생대에 들어오면서 부터입니다. 중생대 백악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도 당연히 어떤 지각운동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3억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면도에는 없었지만 천수만 건너 이제 서산 또 홍성 이런 데서는 화강암 관이익 운동이 있었습니다. 화강암이란 바위, 우리 백화산 같은 이 바위가 마그마에 기원한 바위거든요. 제가 이제 마그마지만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못한 마그마예요. 용오름을 하지 못한 이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수히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 유명한 쥐락입니다. 쥐락이 대략 한 2억 800만 년에서 1억 4,400만 년. 앞에 있는 바위에 비하면 애기지만 1억 년 훨씬 넘었으니까 오래된 바위들인데 그런 바위들이 있었지만 안면도에는 이제 그런 암석들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점프를 하고요. 백악기로 갑니다. 백악기는 대략 1억 4,400만 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 이현 선생님께서 단층 때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단층을 추정해보는 지질학계 연구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단층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는 어떤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단층은 보통 이제 층이 이제 달라지는 거, 층이 이제 갈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끊어진 평평한 끈을 감잖아. 평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끊어져서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수평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올라타거나 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장력이라고 그러죠. 장력.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는 이 무거운 층이 가라앉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흔히 이제 쉽게 해서 머리가 큰 쪽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단층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단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압력이 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압력이라는 거는 이런 땅을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 그럼 이제 무거운 층이 오히려 올라타는 이란 또 모양의 또 단층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역단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든 어쨌든 땅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운동을 가리키는데 천수만의 아까 그 형태를 보면 이게 이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쭉 화산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압력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장력에 의해서 이것이 상층이 내려와서 그 틈을 따라서 화산이 분출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이제 정단층의 효과가 이렇게 또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런 추측을 하게 하죠. 네. 말하자면 이제 층이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앉은 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대략 이 시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악기 초기 1억 4,400만 년, 그때부터 한 3천만 년, 그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3천만 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게 있었다고 하면 이 가라앉은 부분이 그냥 있었을 리가 없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떠밀려 왔던 것들에 의해서 계속 채워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 태양층처럼 뭐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 이런 어마어마한 두께로 이게 이제 쌓이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단층, 층을 내려앉게 하는 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런 추측을 하게 하는 또 재미난 증거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태안은 아니고요. 이제 고령인데요. 고령. 안면도 천수항 건너서 고령에 학성리라는 곳입니다. 천부 학성리. 근데 이 학성리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암석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지 않으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고성, 뭐 당뇨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가 공룡 발자국 화석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고령 천부 학성리에서 발견되거든요. 바로 이 천수만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백악기 당시에 큰 호수였고, 그 호수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렛더미 같은 것들이 떠밀려 와서 이 공룡이 밟고 다닐 때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이었을 거다. 그 후에 또 퇴적이 이루어지고 암석화가 된 뒤에 지금 우리한테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단층에 의해서 가라앉았고 거기에 이제 큰 퇴적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면도 반포에서부터요, 천수만군도 남당리까지 여기를 단면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안면도는 대부분 이렇게 태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에 봤던 그것처럼. 또 층이 막 서 있던 그거는 저기 쌀 썩은 데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태양층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만층이 백악기에 이제 퇴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졌겠죠. 이 천수만층의 양쪽 경계는 이런 단층입니다. 그래서 양쪽 경계에 단층이 있다는 말은 이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장력에 의해서 얘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 조금 보이네요. 그 쥐락에 관입한 흙은 뭐 화강암 발견이 되죠. 태안층은 저쪽 홍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층이라는 이름, 여기에 있는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태안층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홍성에도 똑같이 그 층은 태안층이라고, 홍성층이라고. 그럼 이제 백악기 퇴적층, 이제 이건데요. 궁금하시죠? 태안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안층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 안면도에도 있지만 남당리에 가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남당리 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어떤 분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암석 중에 한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임진왜란 암석. 놀이에요. 근데 정말 그 퇴적물질이 무질서하죠. 퇴적물질이 보통은 이게 강물에 의해서 쌓이면요, 분급이라 그래가지고 분급. 근데 얘는 분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분급의 개념과 그거 좀 안 된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분급은 당연히 이제 그 크기별로 그 입자의 크기별로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물의 힘이 이제 가장 이게 나누는 데 이제 많이 작용할 텐데, 보통은 우리가 하천 계곡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물을 따라 흘러 내려오다 보면은 계곡은 크잖아요, 점점 입자가. 그리고 바다로 올수록 가장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갯벌이 가장 이제 작은 이런 분급의 형태를 잘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 태양층 자체가 어떤 그 분극이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게 어디서 뭔가 산사태처럼 쏟아져서 주저앉은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올려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그 유세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뭔가 쏟아져서 만들어졌다는, 흔히 이제 지리에서 이제 선상지 형태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어쨌든 그런 면을 보면 이것은 해저에서 아마 그렇게 뭔가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